봅시다. 오늘은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. 그죠? 1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던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을 때 여러분들 그 미지수 x에 대한 값을 구할 때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가 문자로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? A 값이 뭐 0이다, 0이 아니다, 그 다음에 B 값이 0이다, B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해가 한 개인 경우,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, 해가 없는 경우 막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잖아. 그지?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도 동일합니다. 즉 다시 말해서 ax 플러스 b가 얘들아 0보다 크다, 0보다 작다, 0보다 크거나 같다,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형태가 단 A값이 0이 아닐 때겠지, 그지? 0이 아닐 때 여러분들한테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야. 알았어? 그러니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냐,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냐는 분명히 다른 형태입니다. 그럼 내가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들아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방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.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, ax라고 얘기하는, 이렇게 마이너스로 할까, 이렇게 마이너스로 좀 계산 편하게 해서 요렇게 놓단 말이야. 요렇게 놓고 첫 번째 a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x는 a분의 b예요.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. 됐어? 그 다음에 두 번째 a값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나누는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. 여기서 세 번째 a값이 0이라면 여러분들은 넘길 수 없잖아. 그러니까 0 곱하기 x가 이렇게 표시가 될 때니까 이때는 또 두 가지를 하시지. 이쪽은 무조건 0이잖아. x가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. 그지? 그러니까 b값이 0보다 큰 경우하고, 그지? 0보다 큰 경우하고, b값이 0인 경우하고, b값이 0보다 작은 경우.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가 있는지, 해가 없는지, 무수히 많은지,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. 단, 주의사항은 요런 거잖아요. 요거. 요때는 반드시 해가 존재하는 거지만, 미지수 x 앞에 계수가 0일 때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.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봐봐. 되게 중요한 거는 선생님 다시 하는 거야.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a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. x는 a분의 b보다 큽니다. 이건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. 그지? 두 번째 a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나누는 수가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여야 된다는 거야. 이것도 해가 존재하잖아. 그런데 세 번째 보게 되면 a값이 0이라면, 그지? 얘가 0인 거야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0 곱하기 x는 b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쪽에서 다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나눠줘야 돼. 만약에 b값이 3개지 원래는 b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잖아. 그러면 0 곱하기 x는 b가 되는데 이쪽은 무조건 0인데, 그지? 이쪽은 양수잖아. 이쪽은 해가 없습니다가 돼야 돼. 해가 없습니다. 그럼 b값이 0이라고 얘기한다면 0 곱하기 x는 0이잖아. 0 이렇게. 이것도 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도 되는 거지만 b값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0 곱하기 x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가 나와? b가 나오지만 이건 음수잖아. 음수는 0보다 어때? 항상 작잖아. 이거는 부정입니다.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. 이건 불능입니다. 라고 하는 형태로 몇 줄의 답을 써야 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1차 부등식 풀 때 이런 개념이지, 해가 없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요 x 앞에 있는 계수가 0일 때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적어준 거예요,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.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거든.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이렇게 생각합시다.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니? 범위 나눴잖아. 즉 절대값 x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
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이 0보다 큰 범위하고 x값이 0보다 작은 범위로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금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좀 알아둡시다. 절대값이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a부터 x가 a 사이입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고,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에는,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돼. 뭐 1보다 크다 그러면 x값은 1보다 커야 돼. 그것만 되니?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거든.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는 거.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. 그냥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. 뭐밖에 없어? 범위 나누기. 그지? 범위 나누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도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.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주의할 점, 얘들아,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때에는 해가 없거나 해가 많다라고 하는 형태, 그러니까 불능이거나 부정이다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에 적용을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문제를 좀 잠시 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